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세이신여자대학교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박경진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자기소개를 조금 넣어보았는데요. 학부까지는 한국에서 다니고요. 스쿠바대학교의 석사과정부터 가서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간 지는 16년째이고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둘 다 지금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직접 가서 수업을 보거나 참관 수업을 하는 거 쉽지는 않은데요. 체육 수업이 있을 때 가서 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가서 학생들의 실제 수업 영상이나 수업 장면을 보곤 합니다. 스쿠바 대학교에서 박사과정까지는 한국이랑 일본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표현활동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하였고요. 그 후에 스쿠바 대학교 체육센터라고 교양체육을 담당하는 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쿠바 대학교 한 학년에 2,200명 정도 입학을 하게 되고요. 그 학생들이 모두 1학년, 2학년까지 꼭 체육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필수 영역 학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육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서 주로 담당을 하였습니다. 물론 댄스에 관한 수업도 제가 담당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이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로 이동하여서 유치원 아니면 보육원, 한국에서는 보육원이 어린이집인가요? 보육원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교사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 중에 체육을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떨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 간 지 16년이 됐는데 그래서 거의 한국어로 발표하는 거는 학부 때 발표가 제일 끝이고 거의 모든 발표를 일본어로 해왔기 때문에 일본어로 발표도 이렇게 슬라이드 자체를 한국어로 작성한 게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나중에 커리큘럼 같은 걸 소개해드리는데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전에 박사까지 비교 연구를 했던 그 경위도 있고 한데요. 그 단어를 한국어로 스무스하게 바꾸면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역으로 넣은 부분이 있어서 한국어가 슬라이드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때도 가능한 한 직역 그쪽 일본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비교 연구를 하면서도 한국이 좋다, 일본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 쓰지는 않았어요. 일본에서도 한국을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 일본을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있긴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그것보다는 서로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봤으면 한다는 생각에 오늘은 가능하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육과정이 여기가 좋아요 라는 것보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발표 내용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제일 처음에 교육과정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무엇을 배울까? 교육과정 살펴보기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배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배울까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중심이 되고요. 어떻게 배울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내용이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되는 노력에 대해서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사진 딸이긴 한데요. 딸이 되게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지구력 달리기를 꼭 일본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 바깥을 달려서 하는 마라톤 대회라고 할까요? 그런 대회 사진을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교육과정 살펴보기 뒤에 배경은 체육 운동회 하는 것에 장애물 달리기 할 때 둘째 딸 사진도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직접 보게 되는 거는 학교에 제가 부모로서 참관할 때가 더 많긴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에 개정된 몇 차 학습 지정, 지금 10차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7년, 201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교육과정은 2008년, 2009년 하나 더 앞에 제 9차 학습 지도 요령이었고요. 그때 비교 연구를 하게 되는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이 크게 변화하였죠. 가치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하였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본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학습 지도 요령은 9차부터 큰 변화는 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의 기본 방침인데요. 뭐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자질 능력의 육성과 학습 평가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많이 바꿔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그 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라는 그 관점에서 3가지의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해보는 건 살아 일하는 지식 기능의 습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고요. 이 지식 기능을 습득한 것으로 인해서 미지의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의 육성을 하는 것과 그 배워온 그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학습 동기, 인간성을 기르게 돼서 배움을 인생이나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나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공유해서 사회와 연계 협동하면서 미래의 창조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키운다. 이게 사회에 열린 교육과정의 실현, 이런 것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교육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배울까 이 두 관점을 중시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은 특히 큰 변화는 없었는데 학습 내용도 삭제하지 않고 하였는데요. 초등학교의 외국어 교육의 교과화가 된 것과 고등학교 과목의 공민이라고 하면은 아마 정치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 정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과, 각 영역에서 처음 얘기했던 자질 능력 이 3가지의 관점에 대한 기술이 전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배울까에 대한 관점에서는 주체적, 대화적이면 깊은 배움. 이거를 번역할 때 깊은 배움, 심화적인 학습이라고 번역할까도 생각했는데 깊은 배움이라는 내용이랑 일본도 심화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깊은 배움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자면 액티브 러닝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 액티브 러닝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성해야 할 자질 능력 3가지의 요소 중에 일본에서 이번에 꽤 강조한 내용이 확실한 학력, 건강한 신체, 풍요로운 마음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구조화하는 것. 이 가운데 쓰여진 것이고 이 구조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얘기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식 기능에서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에서는 이해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학습 동기와 인간성 등에서는 어떻게 사회, 세계와 관계를 맺고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점이 뒤로 넘겨볼게요. 여기 초등학교 체육과 목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가지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내용이 괄호 1, 괄호 2, 괄호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괄호가 이것뿐만 아니라 각 학년의 괄호 1, 괄호 2, 괄호 3은 딱 이 내용이 들어가게 맞춰져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보면 이거는 지식 기능, 이거는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이다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별로 목표를 정한 것과 동시에 그 학년의 각 영역별로 이 3가지의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예전 9차 학습과정이죠. 학습과정에서는 체육과 보건의 관계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발달 단계에 따른 지도 내용의 명확화, 체계화, 지도와 평가에 충실, 뭐 이렇게 써있던 여러 가지 성과가 보여졌다고 합니다. 뭐 또 하나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하기, 보기, 지원하기 등의 스포츠의 다양한 접근성 및 공정, 책임, 건강, 안전 등의 태도에 대한 내용이 학습된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체력 저하에 대한 경영에 제동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과제에서는 이쪽에 60년경 예전에 일본은 쇼와 붙이고 해세 붙이고 레와 붙이고 그래서 연도가 알기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1985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보다는 지금도 학생들의 체력은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꽤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운동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양극화 형상이 보여진다는 거. 운동하는 아이는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애들이 많이 운동하는 아이들에 포함되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따로 다니는 데 없고 학교 체육만 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그렇지 않은 아이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의 목표를 보자면 체육 보건에 대한 견해 사고방식을 반영하여 라는 견해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슬라이드를 넣었으니까 그쪽에서 보도록 하고요.
과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을 위한 학습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인식하여 생애에 걸쳐 심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풍부한 스포츠 라이프를 실현하기 위한 자질 능력을 다음과 같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식 기능에서는 지식 기능이라는 말 그대로 특성에 따른 각종의 운동 방법 및 생활에서의 건강 안전에 대해 이해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움직임이나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등에서는 운동이나 건강에 대한 자기의 과제를 찾아 그 해결을 위해 사고하고 판단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을 기른다. 이 2번 부분이 어떻게 공부를 할까, 어떻게 배울까에 꽤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 됩니다. 3번은 운동을 즐김과 동시에 건강의 유지, 증진, 체력의 향상을 목표로 즐겁고 밝은 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 부분이 학습 동기, 인간성에 관련된 좀 전에 얘기했던 페어플레이 같은 거가 이쪽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체육, 이제 체육과의 이름이 좀 다른데요. 초등학교는 체육과라고 부르고요. 중고등학교는 보건체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과명이 좀 달라요. 근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 아까 읽은 문장에 위에 보시면 과제를 발견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이라는 그 문장이 조금 들어간 것과 밑에에도 조금 다르긴 한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체육과의 목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까와 같이 3가지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도 내용이 개통성을 바탕으로 한 지도 내용의 명확화를 되게 중시하였는데요. 좀 특징적으로 보자면 교육과정 내용은 두 학년대로 묶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네, 중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하나 끊기고요. 2, 3학년에 나눠서 두 학년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것을 크게 포함해서 4개 학년을 그룹을 만들었어요. 각 영역의 운동의 기초를 익히는 시기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다음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다양한 운동 영역을 경험하는 시기,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적어도 한 종류의 운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이후에는 생애체육에 연결될 수 있게 하나 자기가 좋은 걸 찾게 하는 시기인데요. 그걸 찾기 위해서 선택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어떻게 모든 걸 다 경험을 시킬까라는 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모든 영역이 필수화되어 있어요. 꼭 해야 하는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중학교 3학년부터 선택 과정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 학년으로 묶은 이유로서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교에 연결되는 이 연결을 중시한 것과 그다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의 연결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발달 단계에 따른 목표 학년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괄호 1, 괄호 2, 괄호 3 내용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에 다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다 읽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 자료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똑같이 중시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도 각 영역별 똑같이 1, 2, 3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슬라이드에 넣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교과별 수업 배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45분 수업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3시간, 주 3시간 수업이고요. 5, 6학년은 2.6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운동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시간표를 좀 바꿔서 하거나 보통 수영 수업이 있는 6월, 7월에 대해서는 체육 수업이 좀 변형돼서 하기 때문에 수영 수업을 할 때 시간표가 따로 오기도 하고요. 운동회가 있을 때 그 학교 전체 학급 시간표가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2.6시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는 50분 수업이고요. 105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 3회로 보여집니다. 고등학교는 1학점 50분에 35회 수업, 이래서 한 학점을 따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과목, 스포츠 과목을 넣거나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과목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체육과 보건과의 전체적인 운동 영역인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5, 6학년까지는 몸 만들기 운동, 기계 운동, 육상 운동, 수영 운동, 볼 운동, 표현 운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라는 거를 지금 넣지 않아도 영역명은 되는데요. 전체적인 통일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수영에도 일부러 운동을 표현해서 수영 운동, 볼 운동, 표현 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거에 꽤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일본의 좀 반응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은 조금 바뀌죠. 스포츠에 관련돼서 몸 만들기 운동은 그대로 있긴 한데요. 기계 운동, 육상 경기로 되고 수영, 구기, 댄스, 무도, 체육 이론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건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보건은 교과서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체육은 교과서 없습니다. 교과서 없이 진행되는 게 좀 특징이긴 합니다.
이제 교과서는 없는데 선생님들이 볼 수 있는 그 도움이 되는 책자 같은 거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더 많은 거라고 생각되기는 해요. 근데 체육과 운동 영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몸 만들기 운동이라면 좀 내용이 죠. 신체 만들기, 신체를 기르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그대로 직역한 번역 그 내용이 몸 만들기라고 합니다. 몸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1학 전체적으로 필수로 하고 있는 과목이기는 한데요. 몸 풀기 운동,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놀이 등의 이렇게 점점점으로 표현한 게 주 내용, 메인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 한 영역씩 자세하게 설명을 넣었는데요. 거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중학교, 고등학교이죠. 보건체육과의 영역. 이고요. 선택 이수 방법에 대해서 넣었는데요. 몸 만들기 운동이라는 것을 꽤 체력을 중요시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고등학교까지 필수 영역입니다. 그 외의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기계운동, 육상경기, 수영, 댄스 중에 하나, 그리고 구기, 무도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로 가면 좀 선택의 폭을 더 넓혀서 전체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고요. 체육 이론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 이론의 중학교 1, 2학년에서 운동 스포츠의 다양성을 배우거나 문화로서의 스포츠의 의의를 배우거나 스포츠의 문화적인 특성, 현대적 스포츠의 발전 등에 대한 체육 이론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울까라는 점에서 조금 전에 봤던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만들기 운동 이라는 점이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그걸 이렇게 영역으로 만들어 놨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 만들기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재미와 기분 좋은 느낌을 접하여 운동을 좋아하게 됨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관계를 깨닫고 친구들과 교류하거나 다양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익히고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켜 체력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기본운동이라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 기본운동이라는 영역이 이전 제9차 교육과정부터 몸 만들기 운동으로 바뀌어서 몸 만들기 운동이 그대로 이번에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4가지 주 내용이 있고요. 몸풀기 운동,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운동,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운동놀이, 그다음에 실생활에 활용되는 운동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넣어보긴 했는데 몸풀기 운동이라는 것은 거의 도입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즐길 수 있는 간단한 운동놀이를 통해서 운동을 좋아하게 되는 것. 어려운 거는 운동을 하는 아이,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운동 잘 하지 않는 아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서 수업을 하자라는 식의 내용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몸과 신체의 깨달음, 마음과 신체의 변화의 깨달음, 그다음에 몸의 조절, 그다음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그림을 안 넣으면 알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을 넣었는데 다 번역은 넣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고로 그림을 좀 봐주시고요. 뒤에 동영상을 넣어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동영상도 길게는 못 넣었는데요. 간단히 동영상을 넣었으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몸풀기 운동. 그냥 술래잡기 같은 것도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공을 튀기는 운동이다. 간단한 것을 통해서 다 재밌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몸을 움직이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의식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같은 내용도 몸 풀기 운동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둘이 짝이 돼서 하는 운동을 일본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 교류하는 점에서는 이건 지금 평균대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요. 무작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생일 순으로 해보거나 하면서 친구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절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리를 묶어서 같이 걸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움직임을 만드는 놀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운동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많이 넣어보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미래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움직임을 익히는 것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의 밸런스를 잡거나 이동하거나 용구를 조작하는 운동, 힘을 조절하는 운동. 예전에 기본 운동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게 메인으로 보이고요. 그걸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운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로 손을 잡고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좀 힘을 쓰는 운동을 해서 업고 이동하면서 가위바위보를 해보거나 내 발 손으로 다 걸어가거나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는 항상 한국어로 하면 홍백 모자라고 해야 되나요? 뒤집으면 빨간색, 이쪽이면 하얀색 되는 모자를 꼭 착용하고 수업에 참석합니다. 더워서 쓰는 것도 있고요. 편을 가를 때 잘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런 모자를 잘 사용하는데요. 1학년이 학교 등교할 때 1학년인 걸 알 수 있게 1학년만 모자를 씌우거나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신체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조금 더 체력에 중심을 두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5학년, 6학년부터 들어가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5, 6학년부터 몸이 좀 뻣뻣해지거나 성장을 통해서 뻣뻣해지는 걸 생각해서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이나 정교한 움직임을 기르는 운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뒷부분이긴 한데요. 체력에 맞는 자기 운동 계획을 세워서 학습 카드를 통해서 자기들이 운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넘기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도 보통 거의 다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줄넘기를 할 때 줄넘기 대회도 1년에 겨울이죠. 겨울방학이 개학하고 나서 줄넘기 테스트를 많이 하곤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고요. 오른쪽에 힘을 쓰는 운동이나 이쪽에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되지만 아직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 예전에 볼 수 있었던 노골에 턱걸이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목표, 횟수를 정해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기르는 그런 내용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줄넘기는 정말 많이 쓰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쪽은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손으로 체력을 높이는 운동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이 돌아가면서 다른 영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에 활용하는 운동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학년이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요. 체력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넣어본 분, 체력을 어떻게 생각하냐, 체력 측정을 항상 수업 시작할 때 하는데 매 학년에 처음에 만약 체력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체력 측정에 대해서 체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체력에 맞는 향상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향상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수업을 통해서 알게 한 다음에 바른 운동을 지속한 결과가 체력 향상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친구들과 많이 뛰었다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록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수업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조금 간단하게는 했는데요. 이런 표를 나눠주고 이 표를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수업 계획을 세울 건가 하는 이런 예시 자료가 많이 문부과학성이라고 하죠. 교육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교육청 맞나요? 교육청 아닌가? 교육과학기술. 아무튼 제 정부에서 내려주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운동인데요. 기계운동의 영상은 제일 마지막에 좀 정리하는 모습으로 해서 제가 하나 좋은 수업 예로 해서 띵틀 운동을 넣은 게 있고요. 매트 운동, 철봉 운동, 평균대 운동, 띵틀 운동 한국에서도 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특이한 점은 없으나 철봉 운동, 고정시설을 이용한 거는 운동장에 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거. 매트 운동은 앞구르기, 뒷구르기, 앞구르기에서 물구나무 서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철봉 운동도 되게 중시해서 많이 수업을 해요. 이제 제일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정글짐 같은 걸 사용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가르친 다음에 지금 한국에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철봉 운동 수업을 하는 거. 이게 지금 저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영상입니다. 근데 이름을 다 붙였어요. 츠바메노 모리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제비의 숲 이런 게 들어있어서 그런 모양을 따라할 수 있게. 이거는 부타노 마르야키라고 써 있는 거는 돼지 조그만 돼지 이렇게 바베큐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서 있습니다. 이건 당고무시에서 이렇게 몸 구부러지는 벌레 표현하거나 이건 박쥐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런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
그게 이제 3, 4학년, 5, 6학년이 되면 이런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좀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좋은 수업 예를 뭐 영상을 찍은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앞으로 돌기든 거꾸로 올라가기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리 걸어서 돌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내용. 근데 저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학습 카드를 쓰거나.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서 딸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할 수 있냐고, 이거 뭐 영상 만들면서. 근데 학교에서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체육 수업을 하면 항상 조그만 철봉 놓고 애기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걸 꼭 시켜요. 저희 지금 제 셋째는 이제 1살이라 보육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위에 꼭 데려다 줄 때 밖에 수업하는 거 보면은 조그만 철봉을 놓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볼을 차거나 이런 수업을 주 1회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 운동을 꼭 넣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게 명확히 보이고, 교육 과정에서 과제를 찾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과제를 찾아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는 최적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스포츠로 연결되기 힘든 것을 학교 체육에서 배우는 의미로서 다양한 운동 감각을 익히거나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습득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는 배움의 방법을 배우는 것, 과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꼭 모든 아이들이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해서 자기가 어디를 할 건지 정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상 운동은 그대로 많이 있는데요. 경주 릴레이 경기, 이어달리기 일본 매우 좋아하는데 많이 들어가 있고, 도약 경기, 투척 경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육상 운동에서는 기존에 애들이 학교가 들어오면 그냥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과제나 요소를 추가하는 걸 이렇게 동글동글 코스를 만들거나 지그자그 코스를 만들거나 이런 것에서 달리는 연습을 하는, 일부러 과제에 이르는 요소를 추가해서 움직임을 수정을 통해서 하나의 종목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 운동도 조금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꽃갈콘을 돌아서 달리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달리기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일본에 가서 특징, 선생님이 이렇게 큰 거 들고 두들기잖아요. 소리가 전달이 안 되는 걸 꼭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써왔던 일본의 교육 방식이라고 해요. 저도 잘 익숙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두들기면서 애들을 더 격려하는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지시 방법 2번 두들기면 앉거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육상 운동은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이나 해서 이걸 나중에 허들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수영은 일본은 초등학교 수영장 보유율이 8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노후화돼서 일반 바깥에 있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거의 수영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안 했었는데 올해는 6번 수업을 다 했죠. 6번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 차기 수영이죠. 차기 수영 수업도 실제적으로 딸 학교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에 대해서는 물에 뜨는 것, 물에 떠서 나아가는 것, 호흡, 그렇게 해서 길게 수영을 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걸 중시하고요. 전체적으로 생애 스포츠의 발전도 중시하고 자기 보전 능력 획득도 중요하지만 안전 확보로 연결되는 걸 제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물놀이부터 수영 운동을 해서 5, 6학년에서는 자유형이랑 평형이 되고요. 그 이후에 배영이랑 저병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유형이랑 평형에 대해서는 자유형은 떠서 앞으로 전진하는 운동이고요. 평형은 들어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라서 그 2가지 내용을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중간 밑에 부분에 악어 걸음이라고 할까요? 그대로 번역 악어 걸음인데요. 이렇게 몸을 똑바로 옆으로 해서 걸어가는 걸 해보거나 아니면 동그랗게 해서 물에 가라앉았다 떡 뜨거나 하는 내용을 많이 넣어서 수업하곤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 확보로 연결되는 수영이라고 해서 배영의 자세로 오이떼 맞떼라는 이형에서 떠있기 하죠. 이렇게 떠있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물에 빠질 때, 그러니까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굴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업을 하곤 합니다. 네, 옷을 입은 상태로 물에 빠진 수업하는 것 자체가 꽤 옷을 학교에 가져가거나 신발도 가져가고 신발 닦아오라고 지시가 나와요. 신발 닦아서 가져가거나 하고 나서 오는데요. 학교 실태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수영운동 내용은 좀 자세히 보통 거의 다 실외 수영장이 많습니다. 실시하는 기간은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 초 아니면 9월 달이 돼요. 위에는 여기 이름표예요. 이름 써 있는 거. 그리고 지정 수영복이 있습니다. 거의 기본 곤 색깔로 입을 수 있는 학교 수영복을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곤색이라는 걸 지정해 주고요. 모자는 거의 지정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글은 필요에 의해서 쓰는 아이들도 있는데 안 쓰고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눈을 뜨는 연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무리해서 시키지는 말라고는 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위에 선생님들은 그 눈 뜨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눈을 닦는 그런 세면대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각막이 다친다고 없어졌다고는 합니다. 이렇게 물에 뜨는 운동이나 가라앉았다가 뜨는 운동. 물의 특성이죠. 가라앉으려고 하면 몸이 떠오르는 그 경험부터 시켜서 수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수영은 일본 그 스포츠 배우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스포츠 클럽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유치원에서도 외부 시설과 연계해서 수영을 시키는 곳도 많습니다. 근데 수영장도 그래서 할 수 있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코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서는 A는 다리의 움직임을 연습하는 곳이라고 하면 B가 호흡을 연습하는 장소, C가 밸런스가 좋은 수영을 하는 장소, 이렇게 자리를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원, 그다음에 선생님, 메인 선생님, 교사 1, 교사 A, 교사 B가 있고요. 감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클래스씩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보통 두 클래스가 같이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보조 선생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여기는 아마도 실내 수영장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도 뭐 자유형을 연습하거나 뭘 연습하거나 하는 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차기 수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옷을 입고 들어가고요. 차기 수영만 좀 볼까요? 초등학교 5학년 60명이 참가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러 긴팔 긴 바지를 가지고 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똑바로 배영을 했을 때 귀를 넣는 게 뜨기 쉽다라는 걸 알려주거나, 그다음에 이 수영 시험에 항상 가져가는 게 페트병이죠. 2리터짜리 페트병 갖고 오게 해서 뜨는 연습을 하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볼 운동은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 게 특징이라고 하면 골을 넣는 유형이랑 네트 유형이랑 베이스볼 유형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베이스볼 좋아하기 때문에 베이스볼이 들어있고요. 중심적으로 가르치는 건 볼을 다룰 때의 움직임과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을 생각하는 것이 그 팀의 전략을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볼 운동, 발 아니면 영역이죠. 럭비 같은 걸까요? 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구, 네트형에서는 소프트 배구 잘하고요. 플레이볼 한번 튀겨서 하는 플레이볼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볼 같은 경우는 발로 차서 하는 발야구식도 있고요. 손을 사용하거나 손을 직접 던지는 거, 양손에서 큰 볼을 던지거나 아니면 테니스 라켓으로 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 운동, 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표현, 리듬 댄스, 포크 댄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요. 특징적인 것은 창작 댄스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고요. 리듬 댄스는 리듬을 타는 방법을 배우는 댄스고, 포크 댄스는 그대로 포크 댄스인데 그 안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닌자의 표현을 즉흥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메인으로 리드를 해서 말을 통해서 학생들을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 연구 영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생님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지도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으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뒤집어서 닌자가 닌자가 물 위를 걷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바로 할 수 있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의 리듬 댄스인데요. 이렇게 모아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라보다는 음악에 맞춰서 그냥 신나게 몸을 흔들고 춤을 추는 거. 결과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가면 힙합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스킵을 할 수 있는 음악이나 또 하나는 삼바의 움직임이죠. 삼바의 움직임을 해보거나 이런 다양한 리듬을 즐겁게, 이것도 거의 즉흥적인 표현이에요. 꽤 특이한 학생이. 근데 좀 리듬을 바꿔가면서 경쾌한 음악을 표현하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배울까? 주체적, 대화적, 심화적인 학습에 대해서는 뭐 주체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과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네, 대화형 학습에 대해서는 뭐 운동 건강에 관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화적인 학습은 여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생각을 깊게 하고 잘 해결하는 것이 심화적인 학습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체적, 대화적, 심화적인 학습, 뭐 깊은 배움이라는 것은 체육과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인 교육 과정에서 모든 교과에서 주체적, 대화적, 심화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라는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교과가 이렇게 하면 이 교과에서는 주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뭐 줄넘기를 한다고 치면 줄넘기를 했을 때 수업의 포인트, 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알려주고요. 친구와 자기를 비교하거나 자기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찍어보거나 이렇게 보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줄넘기를 넘는 횟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과제를 설정해놓고 친구를 관찰하거나 자기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과제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뭐 한 번의 수업의 서클로 많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게 일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영역, 모든 수업 내용 매 시간 학습 카드를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가스쿨 정책이 되어 있어서 학생이 한 대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의 특징입니다. 코로나로 해서 조금 더 빨라졌고요. 모든 공립초등학교 96.2%죠. 중학교 96.5% 모든 학생들이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체육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것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할 때 자기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움직임, 할 수 없는 움직임 나눠져 있다면 자기의 필요한 영상을 각자 자기가 보거나 뭐 자기가 그것을 따라하거나 움직임을 자기 모습을 자기가 찍어서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또 하나는 전후의 움직임을 전 시간에 하고 이번 시간에 움직임을 비교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원할 때 바로 과거의 자신의 기록과 비교해서 또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습 카드도 요즘은 데이터로 기록해서 학생들의 개별 과제를 바로 피드백하는 경우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수업 내용은 뭐 왼쪽에서는 전략을 생각하는 거죠. 너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할 때 쓰는 방면도 있고요. 다들 이렇게 자기가 한 대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찍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ICT를 활용한 영역 기계 운동이 우선 많았고요. 댄스, 육상, 몸 만들기 순으로 많았고요. 와이파이 환경에 대해서는 교실은 거의 다 와이파이가 되고 체육관도 꽤 높은 60% 넘는 수준의 와이파이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의 견해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뭐 체육을 그냥 체력 향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스포츠 라이프로 생각해서 스포츠를 하고 보고 알고 지지하고 라는 것을,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중시하고 이것을 체육 견해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커리큘럼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좀 메인으로 수업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긴 했는데 시간이, 우선은 이게 음성이 들어간 부분과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냐면
체육과 교육이라는 잡지에 소개된 수업이고요. 그 잡지를 어플로 찍으면 동영상을 한정 공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띰툴 수업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기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띰툴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장면이죠. 아이패드 놓는 위치도 자기들이 설정해서 놓고 네, 각자 그 역할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높이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챌린지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요즘은 많이 그 화면을 쓰기도 하는데요. 아직 일본은 이렇게 손으로 쓰는 글씨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두 번째는 더 높은 과제를 도전해보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학습 카드를 많이 활용해서 자기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좀 더 어렵게 전환하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아이패드로 녹음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찍은 것도 보고 자기 그룹에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리 부분이고, 학생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체력 점수가 떨어졌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 전후로 인해서 많이 그래프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체육학습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개하고 있고요. 학습 카드도 만들고 각자 확인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슬라이드 열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체육 수업 교사용 자료로서 1, 2, 2개 학년의 모든 영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를 조심하라는 식으로 수영 수업에서는 선생님 페이지 시트 썼고요. 무용 수업에 가는 경우에는 지역을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 많이 보여드렸던 영상이 실려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문부과학성이라는 것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 지도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댄스 영역이든지 몸 만들기 운동이든지 체육 이론, 그다음에 유도의 지도 방법, 표현 운동, 수영 운동에 대해서 정말 단원부터 수업 지도 계획까지 알 수 있게 공개하고 많이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작성된 거인데요. 단원이 알려져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디오 표시 있는 것은 비디오로 교육 실습 내용을 볼 수 있게 지금 한창 제작 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혹시 다시 보시고 싶다면 여기 마지막에 넣어놓긴 했는데요. 이 링크로 보시면 되는데 링크가 아마 다 일본어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참고로 넣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